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추가 공급에 나섭니다. 신규 공공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최근 수도권에서는 주택 착공 감소의 영향으로 입주 물량이 줄면서 매매와 전월세 가격의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 부족이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최소 23만 호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이 가운데 약 10만 호는 신규 공공택지로 확보합니다. 서울 강서와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역세권 2등 3개 지구에서 약 2만 7천 호를 신규 택지지구로 공개했습니다. 나머지 7만 3천 호 이상은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투기를 막기 위해 신규 지구 발표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합니다. 또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물량뿐 아니라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겁니다.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입니다.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의 착공 시기를 1, 2년 이상 앞당겨 8.9만 호를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같은 앞서 발표한 공급 부지도 사업 절차를 앞당겨 2029년 말까지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 주택 공급 생태계도 복원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건축 면적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주차장과 일조 관련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4만 5천 호의 추가 착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첫 번째 픽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요. 국토교통부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리나 기자, 이번 대책을 보니까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집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 늘고 있는데 새로 지어지는 집들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지난 2022년부터 PF 위기와 또 공사비 상승으로 주택 착공이 부진하면서 새로 입주할 물량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주택 수급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집값 상승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더 공급되는 건가요? 네, 이번 방안에 담긴 신규 택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과거 민간 개발이 무산돼서 20년간 방치되어 있던 서울 염창공원 부지를 활용한 서울 강서지구와 또 그린벨트를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기 남양주 와부읍 일대의 도심 지구인데요. 네. 또 여기에 추가로 경기 광주 장지동 일대의 이 광주 역세권 2지구에는 판교와 용인과의 산업 네트워크를 연계를 해서 청년 특화형 주거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약 2만 7천 호를 공급하고 또 추후 협의를 거쳐서 7만 3천 호 이상 규모의 추가 후보지도 이제 올해 안으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을 더 하는 것 이외에도 속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차가 좀 줄어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지구 지정 단계를 보면 환경재해 영향평가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해서 이 12개월을 4개월로 줄이게 됩니다. 이 지구계획 승인도 용역 조기 발주와 관계기관 협의 신속화로 24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장 오래 시간이 걸리는 보상과 이주 등 부지 확보 같은 경우에는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각각 소요 기간이 최대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인데요. 네. 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5년 이상에서 3년 정도로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기간을 이야기만 들어도 좀 획기적으로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공공 공급뿐만이 아니고 민간도 중요하잖아요. 일단 이걸 위해서는 규제가 좀 대폭 완화되겠죠? 네, 맞습니다. 두 가지의 축을 함께 이제 안고 가겠다는 건데요. 네. 수도권 주택 공급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우선 사업성이 있지만 이 브릿지 조달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이 직접 이 브릿지론 단계에 투자하는 1조 원 규모의 앵커리츠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기존 앵커리츠의 주택 사업 투자 비중을 70%까지 높인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내년에는 4천억 원 규모의 이 수도권을 집중으로 한 주택 전용 앵커리츠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한정된 크기의 땅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가구 또 다세대 주택의 건축 규제를 풀어서 이제 공급량을 확실히 늘리겠다는 방침을 이제 추가로 내놨습니다. 네. 민간 공급의 규제 완화에 더해서 사실은 또 중요한 게 역시 재개발, 재건축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보완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좀 재개발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이 소유자 동의율을요, 현행 75%에서 70%로 완화를 하고요. 이 공사비와 인허가 분쟁을 조정할 전문 중재기구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약 23만 4천 호가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수만 들으면 만약에 실현된다면 정말 좀 든든할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어쨌든 이런 공급 대책이 얼마나 잘 실행될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좀 홍보도 잘 돼야 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실행력이 핵심인데요. 이번 대책의 성패는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속도가 이제 정책의 신뢰성을 얻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이를 위해서 국무총리 주재의 그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 회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총리가 이 문제를 챙겨서 정말 끝까지 이거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 2차장이 실무 회의를 통해서 이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슈들을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국토부에서도 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공급 혁신단과 또 인허가 지원센터가 현장에서 밀착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얼마나 빨리 착공이 되고 또 입주하느냐가 정책의 또 성패를 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픽입니다. 공급 대책과 함께 부동산 금융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빠른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2배 이상 늘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0.21% 오르는 등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매물은 줄고 가격은 올랐습니다. 5천 세대가 되는데 5천 세대에 만약에 일반인들이 한 6년에 한 번 정도 전월세는 이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석 달에 이제 집을 구하고 이사가고 한 석 달 보면 한 200개 정도 집이 물량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현재는 집 물량이 한 20개, 30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어버린 거예요. 치솟는 집값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은 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부모님 지원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신혼부부 대책을 많이 보는 편인데 신혼부부 대책 중에 이렇게 바뀌는 것들 중에서도 와닿는 게 없어서 그쪽으로 좀 개선이 된다면 내 집 마련을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누적된 공급 부족과 유동성 확대를 배경으로 진단하고 공급에 집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빠른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지원을 2배 이상 늘립니다. 보증 수수료도 내년 말까지 30% 인하하고 조기 착공하면 추가로 10%를 깎아줍니다. 정상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히 흐르도록 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입니다. 전월세 난에 임대 사업자 숨통을 틔우는 조치도 더해졌습니다. 사실상 B아파트 신축을 위한 경우에는 주담대를 허용하고 준공 뒤 임대 사업장 운영자금 보증 상품을 신설합니다. 청년층은 핀셋 지원합니다.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금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매매할 수 있는 신규 보금자리론과 반전세에 사는 청년을 위한 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해 청년 주거를 지원합니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해소합니다. 정책 대출 때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해서 부부 중 1인 소득만 보도록 바뀌어 신혼부부 내 집 마련 때 자금 조달이 전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네,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요. 이 내용은 정유림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유림 기자, 좀 쉽게 말하면 건설사에 좀 더 많이 짓도록 돈기를 풀어주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집을 한 번 지으려면 땅값과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요. 네. 이때 건설사가 빌리는 공사비 대출을 부동산 PF라고 부릅니다.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 있어도 이제 공사비를 못 빌리면 이제 집을 아예 짓지 못하거나 또 중간에 이제 멈출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건설사에 빌려주는 공사비 보증비를요, 올해 23조 원, 내년에는 33조 원까지 크게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돈이 막혀서 집 짓는 일정이 좀 미뤄지는 거를 최대한 막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부실한 공사까지도 더 도와주는 게 아니냐, 돈을 대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부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PF 규제를 이제 다 풀어주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실제로 들어가서 거주할 사업장에 한해서 이제 일부 대출 규제를 2년 동안만 좀 한시적으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진짜 집을 지을 생각이 없거나 이제 사업성이 좋지 않은 곳까지 이제 무조건 살리겠다는 건 아니라는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자, 이 내용에 더해서 또 좀 관심이 갔던 게 역시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더 까다롭게 좀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바로 그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자신의 집이 있으면서 그 집에 살지 않고 네. 남의 집에 살면서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이렇게 남의 집에 전세로 살면서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집주인이 무려 6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는 실거주한 적이 없으면서 남에게 임대를 준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새로 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집을 새로 샀거나 나중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이 되면 예외적으로 대출 연장이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전반적인 부분을 좀 꼼꼼히 채우려고 노력한 모습인데 네. 저희가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청년들, 신혼부부들 걱정이 많잖아요. 특히 청년들을 위한 또 새로운 대출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처음 집을 살 때 쓸 수 있는 청년 미래 보금 자리론이라는 것이 내년 1월 달에 나옵니다. 네. 4억 원 이하의 빌라나 오피스텔을 살 때 이제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2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30년 동안 나눠서 갚게 되면 매달 내는 돈이 이제 85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요즘 서울에서 매달 내는 월세 금액과 좀 비슷한 그렇죠. 수준인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이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이제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 우대 비율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탈 때 이제 징검다리로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은 비아파트에 해당이 된다. 네. 이 점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청년들이 이런 대출 받을 때 가장 좀 걱정하는 게 워낙에 사회초년생은 좀 연봉이 적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대출이 더 많이 나오질 않는다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보완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원래도 앞으로 이제 월급이 오를 가능성을 계산을 해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걸 고객이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은행이 알려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은행이 이 제도를 먼저 알려주도록 좀 제도를 손봤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연봉 4천만 원인 30살 청년이라고 하면요, 지금 월급만 놓고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좀 반영을 해서 대출 한도가 12% 넘게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금융 대책까지 좀 살펴봤는데 요즘에 뭐 입주를 앞둔 대단지 근처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오픈런까지 하는 네. 상황이 연일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관련해서 이번 조치로 좀 불편이 줄어들까요?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현장의 대출 부족 현상이 좀 신속히 완화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말까지 사람들이 새 아파트에 들어갈 때 필요한 잔금 대출 금액을 좀 미리 계산을 해서요, 은행들이 좀 풀어줄 수 있는 가계 대출 한도를 2배로 높였습니다. 시중은행뿐만 아니고 인터넷 은행과 이금융권까지 늘어난 한도에 맞춰서 잔금 대출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금융기관들과 이제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이 또 잔금을 치르고 또 이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도울 방침이고요. 또 이제 불법 사금융 점검과 DSR 심사도 좀 강화를 병행을 해서 네. 투기적인 대출 수요는 철저히 막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주택 공급이 좀 현장에 신속히 이루어지고 이사를 앞둔 분들의 대출 걱정도 속 시원하게 풀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